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이지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전주 평화도서관에서 이지콜 운영 방안 개선을 위한 고객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15일 평화도서관에서 이지콜 운영 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린 설명회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각 장애인 단체장 및 시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개선 사항은 모바일 어플을 도입해 이지콜 예약 일정을 자유롭게 조율하도록 하고 예약 신청 횟수를 늘려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와 함께 휴일 운행 차량도 늘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예약 시스템 도입, 운전자 상시 교육을 통해 불친절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 도입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은 하반기 차량 증차를 통해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15일 지방분권 협의회를 출범하고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방분권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자치 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을 통한 국민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15일 대전시청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의회 및 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전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및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지방분권 활동을 통한 시민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단순 대전지방 분권협의회 개최 기념이 아닌 전국 단위 지방분권 운동 역량을 집중시키는 중심축 역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협의회를 통해 대전시가 지방분권 추진력을 확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신뢰성 넘치는 대전시정을 구현할 수 있을지 대전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20년간 운영 중에 있는 정읍시 소재 토석 채취장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꾸준히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행정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년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옹동면 소재 토석 채취장 주변의 관리가 허술해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곳 토석 채취장은 33만 3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옹동면 상두산 부근에 5개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20여 년간 토석을 채취해오고 있습니다. 한 20여년간 상두산 석산 개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채취장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 사용 불편과 도로 파손 관리 부실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는 최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 차로 올라갈 때는 굉장히 소음이 큽니다. 턱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다니신 분들마다 불편하고 항상 그게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고. 정읍시는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까지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과적 수시 단속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서며 이미 설치된 2대의 CCTV를 활용해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는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 대표들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고용해 비산먼지와 오물투기 행위를 해결하겠다는 대책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상수도 문제를 제외하고 도로 관리와 가속 단속, 비산먼지 등이 해결될지는 의문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금융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전략적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기대 효과는
지역 내 총생산 3,522억 원, 부가가치 4,530억 원, 소비 2,590억 원, 투자 5,534억 원 등 최대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기금운용본부 이전과 관련해 1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기에는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 같은 지적은 13일 전북도청에서 1조 원 경제 효과를 위한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북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북만의 금융타운 조성을 비롯한 전북 혁신도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또 금융타운 중심의 지역 금융서비스업 확대 성장 및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후방 효과 창출 등 실질적인 전북의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정책 구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주 여건 마련을 통한 자본시장 기금운용 관련 서비스 전문 인력의 신속한 유입과 효과적 업무 수행 환경 조성이 주요 해결 과제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전북의 존재감은 매우 낮은 데다 경제 규모마저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전북의 수건 사업인 새만금 개발 사업이 대체 투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만금 사업 인프라 개발을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 운용사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계기로 전북이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기금운용 투자사업 발굴과 정책적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아직도 인도나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데요. 도로가 좁아 버스나 차량이 간신히 지나가고 시민들은 이런 도로에서 스스로 조심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 시내 곳곳에 인도 및 보행관리 시설도 없는 곳이 많아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풍남문에서 남문 주변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일반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편입니다. 곳곳에 상가 표지판과 물품이 놓여 도로가 더욱 좁아진 형편에 버스 및 차량들이 좁아진 도로를 간신히 지나갑니다. 또 다른 지역인 관통로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역시 인도가 없어 차량 및 시민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중앙선을 침범할 때가 많고 시민들도 인도가 없다 보니 차가 다니는 도로를 아무런 의식 없이 무단횡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단횡단은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복잡하지 뭐. 여기가 굉장히 사고가 굉장히 날 만한데 여기가. 당장 뭐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나도 이렇게 불편해. 여기가 댕기기가. 시내버스도 댕기지 그냥 버스도 댕기지. 인도는 작지 막 이러니까 무서워. 전주시 도로과 관계자는 현재 있는 도로에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며 일반적인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Kren 김승균입니다. 남원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 전통 한옥 체험 시설인 남원예촌 바이 켄싱턴이 지난 15일 개관식을 열었습니다. 이랜드 그룹이 운영을 맡아 전통의 편안함을 더한 숙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의 전통 한옥 체험 시설인 남원예촌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원시는 15일 남원예촌 바이 켄싱턴을 슬로건으로 하는 남원예촌의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문을 연 남원예촌에서는 전국의 내로라 하는 한옥 명장들이 옛 건축 양식을 그대로 재현해 명장의 혼이 담긴 한옥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총 15개 한옥동으로 구성된 남원예촌 1지구에는 다목적관, 전통정자, 숙박동 등이 들어섰습니다. 또 신축 중인 2지구에는 오는 12월 말까지 전통 한옥 숙박 체험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 등 전통서당, 명인 공방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남원예촌 한옥스테이는 온돌객실 고객에게 한실 2부 자리를 깔아주는 이리 오너라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전통 한옥에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주식회사 이랜드파크를 운영사로 선정하면서 남원 한옥의 천년 전통에 현대적인 감각과 편안함을 더해 남원예촌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도록 각종 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Kren 유희광입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